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무릎 인공관절 관련 Q&A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 정명훈 원장입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공관절 수술은 뼈의 일부를 절제하는 절골술이라는 과정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출혈도 심하고 통증도 매우 심한 편인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양측을 모두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량이 매우 많아질 수가 있고 환자분도 수술 후에 양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양쪽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시일을 갖고 나눠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출혈과 통증 외에도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한쪽을 하고 나머지 한쪽으로 지지를 하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날짜를 나눠서 수술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릎 관절염을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예방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말기로 진행을 하고 통증이나 운동범위 제한과 같은 증상이 약이나 물리치료 혹은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과 같은 증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환자분의 나이라던가 혹은 엑스레이 상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관절염의 단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적 치료 시기나 어떤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받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관절의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연령 자체가 높게 되면 이 연령 자체만으로도 수술에 관련된 여러 수술 전후 합병증이라던가 수술 후에 회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동반된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 과체중 환자분들은 당뇨나 혹은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체지방량이 많으면 수술을 할 때 술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점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환자분이 수술을 할 수 있는지는 나이만 가지고 혹은 체중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마취과와 협진을 해서 이 환자분이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병원에 직접 내원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발간된 최신 논문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약 150여 가지의 무릎 인공관절 치환물 관련된 브랜드가 현재 유통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인공관절, 슬관절 인공관절은 회사나 브랜드가 다르다고 해도 실제로 이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 어떤 대략적인 원리라던가 이 기구의 큰 틀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이 제작하는 이 치환물의 어떤 사이즈라던가 기본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술기 자체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행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증과 출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며칠간은 수술 자체만의 이유로 인해서 이런 재활치료도 어렵고 어떤 무릎이 안 굽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서너 달까지도 이 무릎을 구부리기 위해서 혹은 완전히 잘 펴기 위해서 스트레칭과 같은 재활치료를 꼭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도 무릎이 잘 안 굽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분들은 이제 관절의 강직이라고 해서 관절이 굳어 있는 것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아직 재활치료가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드물게는 이제 환자분의 수술 전에 어떤 무릎 모양이라던가 혹은 수술 술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환자분의 가동 범위가 좀 덜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만능인 수술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수술 전 상태라던가 관절염의 정도 그리고 이제 수술의 범위 등에 따라서 수술 후에 환자분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관절 가동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공관절은 이 절골술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며칠간은 통증 자체가 매우 극심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인공관절 수술은 다른 골절 수술이나 이런 수술과 다르게 재활 치료가 또 빠른 편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초반에 재활 치료를 할 때 통증을 극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 자체에 의한 어떤 통증과 어떤 염증 반응은 저희가 경구약이라던가 물리치료 등으로 조절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이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가 안 되셨다고 하면 좀 더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게 추천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통증이 좀 심하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 가동 범위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강직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재활 치료를 좀 더 열심히 해보셔서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시면 통증이 경감되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좀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삽입물은 이 금속 성분과 플라스틱 성분으로 구성된 치환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금속과 이 플라스틱 제재는 엑스레이, 즉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에서는 간섭 현상 등이 없기 때문에 검사상 큰 문제 없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성을 이용하는 MRI와 같은 경우는 금속 성분이 이 검사 결과에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해당 부위 검사를 할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위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은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고 혹시 다른 부위 검사할 때도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사실 다른 부위 검사할 때는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이 느끼시는 통증의 정도나 이것이 회복되는 속도는 이제 개인 차이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무통주사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한 2-3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경구 진통제 같은 경우는 짧게는 1에서 2주,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절이 굳어 있다거나 아직 회복이 잘 안 되어서 운동을 할 때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아직 재활 치료가 충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짧게는 한 서너 달까지도 경구약을 복용하면서 재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증상에 맞춰서 약의 복용 기간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서울병원의 정명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